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범죄가 하나 있죠?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여러분, 공무집행 방해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런 장면이 저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술을 먹고 식당 같은 데서 난동을 부리다가 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니까 또 경찰 상대로 난동을 부렸을 때 이런 경우 많이 떠오르시고, 또 요새는 구청이나 이런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민원 제기하시면서 막 항의를 격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또 공무집행 방해죄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런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136조에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144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나와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가중처벌된다. 이렇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나와 있습니다. 즉,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상대로 폭행, 협박하면 처벌받는 범죄죠. 그러면 하나하나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상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각종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고, 퇴근한 공무원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직무집행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로 정해진 그런 직무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각종 업무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단계뿐만 아니라 그 공무 수행을 위해서 부수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 공무라고 보는 거예요.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면 스티커를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티커를 내가 잘못 붙였네 하고 띄는 그것도 직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폭행은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행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을 직접 때린 거나 아니면 파출소에 침입을 해가지고 파출소 바닥에 막 인분을 뿌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간접 폭행이지만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협박은 그 상대방을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큼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자를 보낸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폭행 협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받을 정도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경미해가지고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그런 폭행 협박이라면은 여기에는 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가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과 요건, 방식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범죄의 현재성, 현재 범죄가 일어난 직후여야 되고,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묵비권, 변호사 선임할 권리,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는 그 직무집행 행위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직방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경찰이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은 기소중지자일 뿐이지 현행범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해서 무죄받은 사례는요. 이분이 삶을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잘 있어라 이러고서는 이제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받은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경찰이랑 이렇게 소방서에 신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칼을 들고 술도 마셨고 칼을 들고 이제 몸 여기저기를 이제 긁고 계셨어요. 이제 동맥도 이렇게 끊으시려고 하는 그런 상태고 굉장히 이제 흥분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분을 이렇게 좀 잘 다독이시고 이렇게 칼도 잘 뺏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경찰이 대응이 미흡하셨죠. 그래서 좀 더 흥분을 시키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해봤자 안 죽는다. 그렇게 해봤자 죽지 않으니까 뭐 더 긁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롱 섞인 말도 하시고 이러시니까, 나 가만 내비둬라 이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휴대폰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경찰의 머리에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갑자기 현행범으로 뒷수갑을 채우면서 체포를 해서 경찰서에 연행을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 뭐 피가 나고 있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4시간 동안 이제 경찰서에 그냥 그렇게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찰이 이제 자살 기도자를 대처했을 때 어떤 매뉴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무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문제되시는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마지막 요건은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명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 이러면 과연 고의가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니까 이분을 이제 빼내는 명도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들이닥쳐서 짐을 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짐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거 가져가지 마. 이러면서 집행관을 좀 밀치고 한 것일 뿐이지, 집행관의 공무집행을 내가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 이런 게 과연 통할까요?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의는 좀 폭넓게 보는데요. 내가 폭행 협박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다. 이 정도의 인식만 있다면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이렇게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죄에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일 것. 그 직무 집행은 적법할 것.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할 것.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제 검찰 실무상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처벌하는 범죄예요. 약식 명령을 잘 안 하시고 주로 기소를 합니다. 나중에 벌금이 나올지언정 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한다면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중 처벌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연 심신미약 주장은 통할까요? 주로 술 마시고 많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 그날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요새 법원은 이런 심신미약 주장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어떤 음주 전력이 있다거나 뭐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이든 뭐 음주로 인한 뭐 폭행이나 업무방해든 이런 음주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으신 게 있으시다면은 절대 심신미약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염두하시고 웬만하면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경찰하고 합의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정답은 딱히 없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절대 합의해 주는 거 아니다 하고 지침이 내려온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하고 합의 본 사례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경찰이 좀 부패한 경찰이면 합의가 잘 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왜냐면은 경찰은 직무집행 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다 이제 국가에서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되려면 치료비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경우에만 합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합의가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으니까요.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합의가 안 되더라도 경찰관을 찾아가셔서 그날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시는 거는 필요하세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주시면 좋으신 거고, 합의서까지는 못 써주시더라도, 사과를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었다. 이런 방문 사실 확인서 정도라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훨씬 양형에 유리하시니까, 본인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은 다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공무원에게 화풀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대가가 크거든요. 폭행보다는 신사적으로 대처하셔야지 이런 공무집행 방해죄에 휘말리지 않으시니까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는 적당히 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